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예술랜드의 불법적인 개발과 환경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인근 소미산에 불법 도로를 만든 예술랜드가 그 도로 일대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는데 여수시가 이를 적극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예술랜드 리조트가 소미산에 불법으로 도로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한 달 정도 지나쳤어요. 그냥 너무 심하다. 저게 산이 저렇게 훼손되면 되나? 저게 어떻게 일반 시민 개인이 가능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5달이나 지난 8월 민원 신고를 받아 불법 도로를 적발했다면서도 여수시는 그 도로 일대에 공원 조성을 검토하는 석연찮은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원 조성을 제안한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도로를 만든 예술랜드였습니다. 여수시 공원과와 도시계획과가 주고받은 사무연락 공문입니다. 환경평가 등 업체의 용역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여수시는 예술랜드의 제안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계획하고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웁니다. 고발은커녕 불법 도로를 낸 업체에게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예술랜드는 대관람차와 모노레일 등 수익시설 설치도 제한한 상황. 취재 결과 공문 속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산 소미산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담당 과장만의 힘으로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수시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미산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장에게 보고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미산 원상복구안은 산림 원상 회복이 아니라 3m 폭 도로를 남겨놓는 방안이라 소미산은 언제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처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수 지역의 불법 개발 행위와 관련해 여수시가 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까지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나 산림의 무단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달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30명에 이릅니다. 광양과 여수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순천은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순천 은행 내 감염을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는 13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5%는 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접촉한 한 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현재 확산과 진정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산단 협력업체 확진자가 이어졌던 광양과 여수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은행발에 이어 사우나, 식당은 물론 학교, 마을 내 집단 감염으로 순천의 연쇄 감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조사에서도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1차 위기 때는 외지인이 33%, 순천 시민이 12% 감소하여 단시간 내에 극복한 도시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대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 걱정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순천시. 실제적인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에서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38도가 넘는 고열과 복통에 병원을 찾은 김영부 씨. 119 응급차를 타고 목포의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상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또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에서 1시간 이상 시내를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해열제 등 응급량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고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뒤인 닷새 만에야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 진단 결과 식중독으로 판정돼서 그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들은 격리 병상이 갖춰진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입원해야 하지만 현재 전남에는 병원 3곳에 20병상이 전부. 한번 격리 응급실에 입원하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머물다 보니 병상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발열 환자들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상당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 환자를 빼지를 못하거든요. 매일 200명가량 발생하는 전남 지역 발열 응급 환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현재 개발이 돼서 현재 병원 쪽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응급 진단 키트를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안심병원 등의 응급 환자들을 위한 격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오늘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일반 시험장 학교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별도 시험장 학교와 비시험장 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도 밀집도 3분의 2 등교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인 순천을 제외한 전남 모든 시군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한편 전남도는 87실 규모의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을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도내 해상교량 건설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다리 개통 뒤 아름다운 조망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화태도. 국내에서 가장 넓은 해상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이 다리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개통된 여수 공사의 연륙 연도교의 연장선을 위치해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다리 개통도 계획돼 있습니다. 3조 6천억 원을 들여 34개 교가 건설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수 화태에서 백야를 잇는 4개 교와 신안 앞에에서 해남 화원을 잇는 2개 교를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사한 금빛 교량이 쪽빛 바다를 가로질러 위상을 뽐냅니다. 개통 10년 차를 맞아 남해안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금대교. 이제 물류의 기능을 넘어 소통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고흥과 완도 사이 섬들을 6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도로 계획안에 반영돼 개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교량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남해안 섬 중심의 관광,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쉽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 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처 간 협의와 심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20년간 요구해왔던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다리 50여 곳에 앞으로 지방비에 1조 7천여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따라 펼쳐질 도내 다리의 길이만 167km. 앞으로 다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축이 될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2021년 예산을 1조 2,87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순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예산을 1조 2,87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일반 회계는 1조 889억 원으로 올해보다 40억 원, 특별 회계는 1,989억 원으로 282억 원 늘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본청 인력 5% 이상 감축안과 사업 축소를 지시해 실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본청 실과에서 인력 5% 이상 감축 계획안과 사업 감축 폐지 사업안을 내년 3월 도의회 개최 전까지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 감축, 사업 감축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예산 감축과 인원 감축을 통해 사업 감축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 배경에는 본청 사업 확대로 인력이 증원되면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국회에서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포럼을 열어 관련 산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산업 활성화 포럼을 열어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테크노파크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민 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았지만 정책 초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민단체와 진보당은 농어민 공익수당 토론회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가치에 대한 이해는 높아진 반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피상적이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민 수당을 농어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농가 단위를 농민 단위로 바꾸는 등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대기오염 경보 발령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발령 상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팩스로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38개 도시 대기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 동안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여 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인 53만여 호가 농어촌 지역에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와 노동자 공공세탁소 건립을 추진하고 소재지구에 대한 토목공사와 여천역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정부 승인과 청년 참여 예산제 신설, 작은 도서관 활성화 등도 여수시가 선정한 시민 밀접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공공 배달앱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한 민간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뒤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공공 배달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형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 이하여서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여수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